안녕하세요. 전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전 고아원 출신이에요. 성인이 되고 시설에서 나와서 혼자 스스로를 책임져야 했기 때문에 전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전 낮에는 직장을 다니면서 밤에는 호프집에서 야간 알바를 했어요. 그때 알바하면서 만난 게 지금의 남편입니다. 남편은 저하고 10살 차이가 났고 가게 매니저였어요. 어린 제가 성실하게 일하는 게 기특해 보였고 자꾸 저를 의식하게 되고 챙겨줬고 그러다 자연스럽게 연인이 되었죠. 그렇게 연애한 지 2년이 되었을 때 남편은 저에게 결혼하자고 했습니다. 전 혼자 힘들고 외로운 인생에서 동반자가 생긴다는 사실에 기쁘고 감사했어요. 하지만 처음에 시댁에서 반대가 있었습니다. 제가 고아라는 것을 굉장히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았어요. 제가 원해서 고아가 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감당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그땐 생각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부모님 말씀을 듣지 않고 결국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둘이 혼인신고를 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전 걱정이 돼서 부모님이 반대하는데 이래도 되는 거냐 물었는데 남편은 워낙 고집이 세고 제멋대로인 부분이 있어서 괜찮다며 밀어붙였습니다. 시부모님은 절 보고 저 여시 같은 게 아들을 꿰어냈다며 한동안 알아놓으셨어요. 전 제가 잘하면 언젠가는 시부모님도 받아주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자주 찾아뵙고 집안일도 도우면서 인정받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쉽진 않았어요. 결혼 후 1년 만에 임신을 했습니다. 아이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들은 시부모님은 그제야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주셨어요. 툭하면 전화해서 잘 먹어야 애가 잘 크는 거라며 잘 챙겨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드디어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겠구나 싶은 마음에 설레었어요. 무사히 아이가 태어났고 시부모님은 무척 기뻐하셨습니다. 남편은 아이를 낳고 책임감에 불타올랐어요. 이제는 본인 장사를 하고 싶다며 부모님께 사업 자금을 빌려달라고 말했습니다. 시부모님은 내키지 않아 하셨지만 남편은 끈질기게 달라붙었고 결국 꼭 갚는다는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셨어요. 그렇게 남편은 국밥집을 차렸습니다. 그래도 그동안 식당에서 일했던 경력이 도움이 된 건지 장사는 생각보다 잘 됐고 1년 만에 부모님께 빌린 돈도 모두 갚았습니다. 남편은 자신감이 넘쳤고 거들먹거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에게도 차갑게 말하고 틱틱거리고 소위 말해 갑질을 하는 듯 보였습니다. 전 우리 예전에 일할 때 생각해보라고 힘들지 않았냐며 직원들에게 조금만 친절히 대하라고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린 네가 뭘 아냐며 무시했습니다. 네가 아직 어려서 뭘 모르나 본데 무조건 잘해준다고 좋은 게 아니야. 그러면 이것들이 사람 우습게 보고 기어 올라요. 사장은 무서워야 하는 거야. 남편의 갑질에 직원들은 오래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남편의 태도는 변함이 없었죠. 가게를 한 지 2년이 됐고 아이도 2돌이 지나 어린이집을 다녔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이제 가게에 나와서 일을 하라고 했어요. 전 알겠다고 했습니다. 한 달 동안 가게의 전반적인 일을 알려주더니 본인은 점점 일에서 손을 놓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안 하던 골프를 시작하더니 거기에 빠져서 가게를 나오지 않는 날도 많았습니다. 많아봐야 한 달에 2~3번 정도? 잠시 얼굴만 비쳤다가 들어갔어요. 전 그동안 남편이 혼자 일해서 저와 아이를 부양했으니 그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가게에 없으니 직원들도 눈치 보는 거 없이 마음이 편해 보였어요. 직원들은 저에게 사모님, 사장님은 안 나오시고 사모님만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직원을 한 명 뽑아야 할 일이 생겼습니다. 남편은 저보고 알아서 하라며 귀찮다는 듯 말했어요.
전 공고를 올렸고 면접을 봤습니다. 여자 한 분이 제일 먼저 오셨는데 행색이 좀 초라해 보였어요. 주눅도 들어있었고요. 전 티내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이것저것을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녀가 물었습니다. 혹시 월급을 조금 덜 받더라도 숙식이 가능할까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지금 당장 지낼 곳이 없어서요. 전 잠시 고민했습니다. 여자 혼자 가게에서 지내면 위험하지 않을까? 혹시 반대로 그녀가 문제를 불러일으키진 않을까라는 걱정도 됐어요. 하지만 기죽어 있는 그녀의 모습이 전 자꾸 마음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허락해줬어요. 그리고 생각해보니 저희 가게가 옛날 집을 가게로 개조한 식당이라 숙식에 특화되어 있더라고요. 가게에 쪽방이 하나 있어요. 거기라도 괜찮으시면 일단은 거기서 지내세요. 그 대신 저 외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들키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 문제가 될 일이 생길까 봐요. 네, 감사합니다. 약간 걱정은 되긴 했지만 막상 일하는 것을 보니 별 문제 없을 것 같았습니다. 엄청 친절하고 사근사근한 스타일은 아니지만 우려와 달리 일하는데 문제가 전혀 없었어요. 하지만 다른 직원들과 어울리는 건 잘 못했습니다. 직원들은 그녀를 보고 왠지 모르게 불편하다며 피했어요. 밥도 구석에서 늘 혼자 먹었습니다. 전 그런 그녀가 마음이 쓰였어요. 자리도 많은데 왜 구석에서 먹어요? 이리 와서 저랑 같이 먹어요. 아, 네. 전 유독 겉도는 그녀가 마음이 쓰여서 더욱 신경 써서 챙겼습니다. 잠자리가 편하게 쪽방 정리도 하고 필요한 물건을 사다 놓고 반찬도 이것저것 가져다 놨어요. 제가 가끔 다른 일 보러 갈 때 바람 쐬러 나가자며 카페도 같이 가곤 했어요. 그렇게 6개월 정도 지나서야 저에게 마음의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참 묘한 느낌이었어요. 사회성이 떨어지는 듯 보였지만 그렇다고 뭐가 모자란 부분도 없었고 깔끔하게 선을 잘 지킨다고 해야 하나? 그리고 무엇보다 저랑 대화가 잘 통해서 좋았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살이나 많았고 저희는 점점 친해져서 친한 언니 동생 사이가 됐어요. 언니, 가게에서 지내는 거 불편하지 않아? 사정이 어려우면 일단 고시원이라도 가보는 건 어때? 요즘 고시원 좋은 곳도 많더라고. 숙식 제공 빼고 월급을 더 받는 게 언니한테도 좋지 않을까? 아니야. 난 지금도 충분히 만족해. 너만 괜찮으면 난 계속 가게에서 있고 싶어. 그래? 그럼 난 괜찮으니까 언니가 편한 대로 해. 고마워. 그런데 다른 직원들은 나를 다 피하는데 넌 왜 그렇게 나를 챙겨? 나도 잘 모르겠어. 그냥 처음 봤을 때부터 마음이 좀 쓰였고 이야기 나눠보니 나랑 말도 잘 통해서 좋았고 친언니 같아서 좋아. 사실 나 고아거든. 시설에서 살았었어. 그래서 부모가 있고 형제가 있는 애들이 정말 부러웠거든. 결혼해서 이제 가족은 생겼는데 막상 시댁이라 좀 어렵기도 해서 가족인데도 불편하더라고. 그런데 언니 만나고는 정말 친언니 같은 편안한 느낌이 들어서 되게 좋았어. 너도 취향이 좀 특이한가 보다. 그런가 봐. 그런데 왜 요즘 사장님은 잘 안 보이셔? 요즘 골프에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려. 그런데 그 사람도 그동안 열심히 일하느라 얼마나 힘들었겠어. 이제 좀 쉬기도 해야지. 나도 집에서만 있는 것보다는 일하는 거 재밌고 좋아. 그렇구나. 저흰 밖에서 잠시 한낮의 여유를 즐기곤 가게로 돌아갔습니다. 가게에 들어서니 직원들이 휴대폰을 보며 심각하게 이야기 중이더군요.
뭐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중국에서 질병이 발병했는데 지금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것은 코로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엔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그러다 말겠지 싶었어요. 하지만 몇 달 뒤 각 나라에서는 여기저기 입국을 금지하는 등 사태가 심각해졌고 코로나 환자가 나온 곳은 영업도 하지 못하고 방역까지 해야 했었죠. 집합금지 명령까지 떨어지곤 소상공인들은 정말 힘든 나날들을 보냈습니다. 매출이 너무 떨어져서 어쩔 수 없이 저희 인원을 감축해야 했어요. 그만두는 직원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권고사직으로 실업급여를 받게 해줄 수 있는 것 빼곤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가게엔 저와 언니와 주방 이모만 남게 됐어요. 가게 사정이 점점 어려워지고 남편은 패닉 상태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매일같이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곤 제게 버럭 화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저희는 다툼이 늘어났어요. 어느 날은 술이 떡이 돼서 들어와서 저에게 막말을 하더군요. 아이씨, 가뜩이나 돈도 없어서 서러운데 넌 어떻게 도움이 하나도 안 되냐? 널 도와줄 돈이 있는 친정이 있기라냐 아니면 돈 빌릴 친구가 있냐? 남들은 어려울 때 친정에서 척척 잘도 빌려온다는데. 아이씨, 이래서 부모 말을 잘 들어야 돼. 그때 부모님이 결혼 반대했을 때 그 말을 들었어야 했는데. 아유 씨. 남편은 저에게 막말을 퍼붓더니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전 남편의 말이 가슴에 비수로 꽂혀서 혼자 숨죽여 서럽게 울었습니다. 왜 가게가 이렇게 된 게 내 잘못이 돼야 하는지, 왜 나는 그런 남편에게 당당하게 한마디 못하고 이렇게 숨어서 울어야 하는지, 왜 난 남들이 다 있는 부모 하나 없어서 이런 취급을 받고 살아야 하는지. 제가 고아라는 사실이 사무치게 한스러웠어요. 다음날 전 눈이 퉁퉁 부은 채로 가게에 나갔습니다. 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고 전 서러움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언니에게 그동안의 서름을 쏟아냈고 언니는 묵묵히 그 이야기를 듣더니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너, 이건 내가 너를 진심으로 동생처럼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데 차라리 이혼을 하는 건 어때? 어? 이혼? 애도 있는데 화 한 번 냈다고 어떻게 이혼을 해? 난 네가 이런 취급 받고 사는 거 솔직히 정말 속상하다. 누가 봐도 훨씬 좋은 사람이거든. 고마워. 근데 언니, 나 이혼 못해. 미우나 고우나 하나뿐인 가족이고 난 돌아갈 친정도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를 이런 취급하는 건 솔직히 가족이라도 그래서는 안 되는 거야. 솔직히 고민 많이 했어. 이 말을 너에게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네가 가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내가 잘 아니까 말이야. 어? 무슨 말인데? 사장님, 건너편 스크린 골프 직원하고 바람났어. 어? 그게 무슨 말이야? 어제 쪽방에서 자고 있는데 새벽에 갑자기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 난 몰래 지내고 있으니까 숨죽이고 문을 살짝 열었는데 사장님하고 그 여자가 들어오더라. 전 너무 충격을 받아서 도저히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전 당장 가게 CCTV를 돌려봤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언니가 말한 시간대로 돌려봤어요. 화면 속 남편과 그 여자는 새벽에 가게로 들어와서 술을 마시더니
그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 내용은 더 가관이더군요. 아내보다 네가 좋다.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다. 여기서 하니까 더 좋다. 더러운 사랑놀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전 영상을 보고 역겨움에 구역질이 올라와서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그렇게 먹은 것을 다 토하고 그대로 화장실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언니는 그런 저에게 다가와 말없이 저를 끌어안아줬습니다. 언니, 이제 나 어떻게 살아? 난 갈 곳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는데 민준이도 있는데 나 이제 어떻게 살아?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전 1시간을 그렇게 울고 나서야 진정이 좀 됐습니다. 언니가 이럴 때일수록 이성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면서 저를 앉혀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일단 이혼 시 저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다 모아놨다고 했어요. CCTV 영상은 언니가 따로 저장해놨고 그전에도 언니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그들을 보고 서로 붙어있는 사진들도 꽤 모아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더니 저에게 부탁을 하나 하더라고요. 나 본가에 좀 가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이 가줄 수 있을까? 본가? 그래. 다음날 전 아이를 데리고 언니와 본가로 향했습니다. 오랜만에 집에 가는 언니의 표정은 반가움보다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어요. 택시에 내려서 마주한 언니의 본가는 엄청나게 큰 저택이었습니다. 전 예상치 못한 환경에 깜짝 놀랐어요. 좀 놀랐지? 일단 들어가자. 들어가서 얘기해 줄게. 살면서 그렇게 큰 집은 처음 봤어요. 대문을 열고 계단을 오르니 넓은 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아이는 운동장이라며 신나게 뛰기 시작했어요. 저희는 집 안으로 들어갔고 거실에 앉아서 마당을 바라보며 언니의 사연을 들었어요. 언니의 출신은 금수저였습니다. 유학도 다녀오고 엘리트 출신이었어요. 일 욕심이 많던 언니는 주변에서 알아주는 워커홀릭이었습니다. 부모님과 한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볼 시간이 없었다고 해요. 그런 언니가 걱정이 된 부모님은 일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라며 같이 여행을 가자고 제안했어요. 언니는 어쩔 수 없이 알겠다고 했고 국내 여행을 잠시 다녀오기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여행 전날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고 언니는 회사에 나가고 부모님만 여행을 가셨는데 두 분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요. 외동이었던 언니는 저처럼 순식간에 고아가 돼버렸어요. 엄청난 상실감에 빠져 도저히 일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직장을 그만두곤 집을 나와 무작정 돌아다녔다고 해요. 노숙자처럼. 그러다 돈이 다 떨어졌고 저희 구인글을 보고 면접에 와서 숙식 문의를 한 것이었어요. 돈이야 집에 가면 얼마든지 있지만 부모님은 없고 흔적만 남은 집에 혼자 들어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고 해요. 가게 일은 단순한 노동이다 보니 아무 생각 없이 할 수 있어서 좋았고 저와 친해지고 나서는 정말 친동생이 생긴 기분이 들어 마음이 점차 회복되었답니다. 전 언니의 아픈 과거가 너무 안타까웠고 혼자가 된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울면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언니는 제게 말했습니다. 나도 이제 혼자고 너도 혼자니까 우리 진짜 자매가 되자. 내가 너 홀로 설 수 있게 도와줄게. 보시다시피 재산을 물려받은 게 좀 있어서 여유가 있어. 이혼하게 되면 여기 들어와서 같이 살자. 혼자 사는 거 무서웠는데 동생도 생기고 조카도 생기고 좋네. 전 정말 고마웠어요. 난생 처음 받아보는 진심 어린 걱정과 따뜻한 배려가 너무 고마웠습니다. 전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내보기로 했어요. 저에겐 이제
언니라는 든든한 조력자가 생겼으니까요. 전 집으로 돌아와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네가 이혼하면 뭐라고 살 거냐며 갈 데가 어딨냐며 비웃더군요. 그러면서 여긴 내 집이니까 나갈 거면 네가 나가라고 버럭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전 언니의 말대로 아이를 데리고 짐을 챙겨 언니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언니는 환한 미소로 절 반갑게 맞이해 줬어요. 친정이 있으면 이런 느낌인가 싶은 기분이 들었고 더욱 반가웠습니다. 시부모님은 이혼 소식을 듣고는 저에게 전화해 노발대발 화를 냈습니다. 내 아들이 불쌍해서 결혼해줬더니 떠받들고 살기는커녕 뭐? 이혼? 이게 어디서 못 배워먹은 짓이야? 부모가 없어서 그렇게 무식하고 뻔뻔하니 너? 불쌍해서 결혼한 거 아니고요. 남편이 저 쫓아다니고 매달린 겁니다. 그리고 어머니, 남편 바람났어요. 엄연히 유책 배우자는 남편이라고요. 네가 잘했어 봐라. 그러면 애비가 밖으로 나돌았겠니? 전 어머님께도 남편에게도 잘못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어머님께 그런 막말 들을 이유도 없네요. 이제 전화하지 마세요. 전 전화를 끊고 손이 떨렸어요. 이런 말을 한 게 난생 처음이었거든요. 언니는 저에게 잘했다며 엄지척을 해줬습니다. 언니는 유명한 이혼 변호사를 저에게 붙여줬고 증거까지 명확했던 전 소송에서 당당하게 이겼습니다. 가게는 다 망했고 집안에 돈도 없었기 때문에 가져갈 돈은 없었어요. 전세 보증금이라도 빼앗을까 싶었지만 그래도 한때 혼자였던 절 사랑해준 그였기에 여기서 그치기로 했습니다. 대신 상간녀 소송을 진행해서 위자료를 받았어요. 전 남편은 이혼하자마자 그 여자에게 매달렸고 유부녀였던 그 여자는 전 남편을 가차없이 버리곤 잠수를 탓하더군요. 뻔한 불륜의 결말이었죠. 전 받은 위자료를 언니에게 주었습니다.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에요. 하지만 언니는 그 돈을 받지 않았어요. 나 돈 많아. 걱정하지 마. 정말 부담 갖지 않아도 돼. 가족끼리인데 뭐 어때. 이 돈은 네가 당당하게 싸워 이겨서 받은 돈이니까 널 위해 써. 이참에 배워보고 싶었던 거 있으면 배워보거나 아니면 여행을 가보거나 너 하고 싶은 거 다 해. 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런 게 진짜 가족이구나. 이런 게 따뜻함이구나 싶어서요. 전 일단 언니와 아들과 함께 난생 처음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행복이라는 게 뭔지 경험했어요. 언니와 함께 살면서 전 덕분에 자존감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나도 무엇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고 하나씩 시도해보면서 저에게 맞는 것을 찾아봤어요. 그렇게 차근차근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금은 케이터링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요. 아들은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언니도 다시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저희는 아직도 셋이서 재미있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같이 살다 보니 얼굴도 닮아졌나 봐요. 남들이 보면 저희가 당연히 자매인지 압니다. 홀로 외롭고 서러웠던 지난날의 일은 모두 잊고 지금은 남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살고 있어요. 이 신기한 인연은 혹시 신이 언니와 절 이어준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하곤 합니다. 약간은 어두운 제 긴 글을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여러분도 반드시 행복해지실 겁니다.